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ARR이 주소값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함수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프린트 ARR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프린트 F 해가지고 출력을 해줘야죠. 자, 근데 출력할 대상이 어디에 있다? 요거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 출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자, 뭐 int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10을 얘가 대신 출력해 주려면 이렇게 넘기면 되죠. 밑에 거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넘기면 되고, 이거 그냥 받아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int k 정도로 해서 받아주면 충분히 우리가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10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요 일반적인 변수가 아니라 배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1, 2, 3, 4 이게 데이터를 사실 다 옮기기가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데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괜찮아요. 자,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몇 개가 될지는 몰라요. 배열이 몇 개짜리냐에 따라 다른데 1, 2, 3, 4, 5, 6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상식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러면 이 복사가 하나씩 다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다 연산이거든요. 복사도. 그렇죠? 자, 그럼 이 100개나 1000개면은 굉장히 많은 연산이 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6개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자, 내가 이 아파트 단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떠와갖고 여기다가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후자가 낫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여기 그냥 찾아와서 사용하는 게 더 훨씬 빠르거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쓰려면 너무 성능상 자원 소모가 많으니까 이걸 복사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그냥 찾아와서 쓸 수만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찾아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배열을 탐색하는 방법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주소 알고 있으면은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탐색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함수가 있고요. B라는 함수가 있어요. A 함수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을 때 B 함수한테 여기에 있는 것 좀 주고 싶어요. 그럼 직접 주지 않고 뭐 알려주면 된다? 주소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알아서 찾아와서 쓸 거니까. 요런 방식으로 배열을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는 이 배열 자체를 넘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6개짜리 배열 만들고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4개 변수. 그래서 무조건 이 주소값 있죠? 주소값을 넘기게 되고요. 주소값 받아서 얘가 자기 일 하다가 필요하다면 이 주소값 참고해서 와가지고 쭉 아무거나 찾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놨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메인을 보시면 ARR이라는 배열을 만들고요. 1, 2, 3, 4를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메인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자, ARR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프린트 ARR.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 이 물음표가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한번 요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다? 1, 2, 3, 4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이 ARR은 뭐다? 주소값이다. 그것도 어떤 주소값이다? 시작 주소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ARR은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0x10이라는 주소값이다 라고 하면 이 ARR은 0x10이고요.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4개 변수로 받아줘야겠죠. 이 프린트 ARR 함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할 때, 함수 호출할 때, 요 값은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프린트 ARR을 여기서 받아줘야겠죠. 4개 변수로. 자, 뭘로 받아줘야 됩니까? ARR은 배열이에요. 그죠? 주소값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떤 배열이다? 4바이트짜리 인트 배열이거든요. 그럼 이 주소값은 어떤 주소값이다? 인트형 주소값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변수의 타입은 뭐다? 인트형 주소 타입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은 뭐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냥 AR로 할게요. 별 붙여서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주소값. 자, 그럼 요 ARR이라는 변수, 요게 ARR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주소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자, 얘한테는 1, 2, 3, 4 그 어떤 값도 없습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자, 근데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출력을 하면 ARR 가지고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 주소값을 찾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인트형 포인터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참조하라고 하고 별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4바이트 읽어오겠죠? 그래서 딱 1이 읽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1, 정확히 이거 읽어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1 나오죠. 요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배열이라는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연속적으로죠. 그럼 그 사용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이동하면 되죠. 2. 한번 이동을 한 다음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2번 이동한 다음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어제 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1, 2, 3, 4 정확히 여기 있는 거를 접근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은 문제죠. 이번엔 6개짜리예요. 자, 역시 어떻게 된다? ARR2를 넘기죠. 이렇게 2를 넘기죠. 여기 2인데 자, 2라는 건 뭐예요? 이 2라는 거 요거죠, 요거. 0x20.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또다시 얘가 출력을 할 때 요 ARR이라는 변수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0x20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할 때, 2회차 할 때는 그죠? 요거 실행할 시점에는. 자, 그럼 얘가 역시 또 똑같이 찾아가는데 0x20이라는 주소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로 찾아오겠죠. 여기로 찾아가서 똑같이 인트형 포인터니까 이렇게 1바이트 읽어갈 거죠. 그럼 또 여기서 1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할 때 일단 물음표 지우고, 자, 그럼 1, 2, 3, 4 나오죠. 요 밑에 1, 2, 3, 4는 요 1, 2, 3, 4입니다. 요만큼. 그렇죠? 요 위에 1, 2, 3, 4는 위에 1, 2, 3, 4는 요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얘가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6개짜리인데 4개만 출력해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일단 반복문으로 바꿀게요.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죠, 이거? 0부터 4. 플러스 i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결과는 같아요. 자, 근데 여기를 4로 한 이유는 얘가 4개니까 일단 4로 한 거잖아요. 근데 6개짜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4로는 충분히 표현이 안 되고 있죠. 여기 1, 2, 3, 4, 5, 6까지 나와야 되는데 반복문을 4번만 돌리니까 5, 6은 참조를 못하죠. 그렇다고 여기를 6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이상한 값이 나와버리죠. 얘는 4개짜리인데 우리가 6번 돌리게 되니까 2번은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할당되지 않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까지 참조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무슨 값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 이상한 값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하면 6개짜리를 표현을 못하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물음표 부분에 뭐가 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요거는 4잖아요. 4개잖아요. 4 넘기셔야 돼요. 6개니까 6을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배열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열을 자, 여기 넘기실 때, 함수에 넘기실 때 사이즈를 반드시 같이 넘겨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여러분 요거 제가 보니까 이거 배열 시간에 배우신 것 같은데 배열의 사이즈 구하는 방법 아시죠? 5개짜리 이렇게 하면 인트가 5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종 이 ARR의 크기는 뭐다? 20바이트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ARR을 이 선한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배열 이름만 알 때 이 배열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역연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료형 크기 곱하기 길이로 나오거든요. 자, 요거 크기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이즈업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 아시죠? 자, 여기에다가 뭐 인트를 넣으면 인트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자, 인트형 포인터 넣으면 인트형 포인터의 사이즈가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ARR입니다. ARR은 사라졌나? 좀 이상해졌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하죠. 자, 다시 int ARR 5개짜리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4바이트짜리 5개 만들어야 되니까 20바이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RR 배열에는 사이즈를 구해보시면 20바이트란 크기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 배열은 20바이트짜리 공간을 할당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배열의 크기라는 게 지금 20이 나온 게 자료형의 크기 4바이트 곱하기 길이 5개 4, 5, 20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열이
배열 이름만 알고 있다면 그 배열의 길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이즈 오브 ARR 역연산하면 돼요. 길이가 궁금하다? 그럼 양쪽에다 자료형 크기를 나누면 되죠. 나누면 되죠. 그렇죠? 상세에서 더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배열의 크기, 자료형 크기. 그렇죠? 자,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고요. 자료형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ARR이 인트형 배열이잖아요, 지금. 그죠? 사이즈 오브 인트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길이가 나와요. 배열 길이. 랭스라고 해보죠. 출력을 해보면 5가 나오겠죠? 됐죠? 아,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냐면 이 길이를 직접 구합니다. 이렇게. 사이즈 그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배열의 크기에다가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 길이를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1212 딱 두 개만 나왔죠. 위아래 해요. 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ARR 이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잘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절대 배열이 넘어오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 배열 자체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넘어온다? 주소값이 넘어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자체도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 배열이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주소값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죠? 포인터 변수예요. 일개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죠? 포인터 변수는 몇 바이트다? 자, 포인터 변수는 크기가 몇 바이트입니까? 이거는 명확합니다. 명백해요. 8바이트예요. 그죠? 무조건 8바이트예요. 포인터 변수는. 왜냐면 우리가 주소값은 무조건 8바이트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저 8바이트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니까 얘는 무조건 8바이트겠죠. 그러니까 사이즈 계산하면 무조건 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열을 가지고 사이즈를 구한 게 아니라 일개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이 함수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ARR이 요때는 사이즈가 44, 16바이트거든요.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 알아요. 사이즈는 보통 LU라는 서식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이 ARR을 사이즈를 출력을 해볼게요. 16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ARR 사이즈 16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프린트 AR 함수에 넘겼는데 사이즈 요거를 보시면
여기는 프린트 ALR 사이즈 둘 다 8이죠. 16이 넘어가니까 8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열 통째로 넘기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라서 주소값을 넘겨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주소가 넘어가게 돼 있고요. 배열이 이제 주소값으로서 사용되는 순간 얘는 일개 포인터 변수로 바뀌어 버렸죠. 이걸 뭐 격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배열의 그 속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주소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크기에 대한 정보를 잃었죠. 배열은 크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배열의 길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열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뭘 넘겨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넘겨야 돼요. 다 이렇게 넘겨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뭐다? 직접 구해서 이렇게 넘겨주죠. 여기도 AR2 사이즈 구한 다음에 자령의 크기로 나눠주면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넘겼으면 받아줘야죠. 인트 사이즈. 그래서 이 랭스는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 배열의 길이를 직접 구해가지고 같이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함수로 배열을 넘길 수는 없다. 배열의 주소를 넘겨서 참조하게 할 수는 있다. 그때 배열이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포인터로 격하된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배열이랑 포인터는 정말 비슷하고 많은 부분이 같아요. 누구는 그냥 배열을 포인터로 생각하라고 해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이 또 많이 오버했네요. 이거를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